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정수기 1위 업체인 코웨이가 2019년에 매물로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했는데 게임 회사가 뜬금없이 정수기 회사를 인수한다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였죠. 코웨이가 정수기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핵심 사업은 정수기가 맞기 때문에 확실히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이건 정수기와 그 시장을 이해하면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는 생각보다 돈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 넷마블은 코웨이를 인수한 걸까요? 그리고 정수기 시장은 어떻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걸까요? 오늘의 수요 시장 기로에선 정수기 시장입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리니까 정수해서 마셔야 한다는 개념은 어느 문화권이든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우물 바닥에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숯을 깔았거든요. 최초의 현대적인 정수기는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대 초 태평양 전쟁 중에 미 해군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무인도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보니 식수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게 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담수로 바꾸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개발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미군을 통해 처음 알려졌지만 대부분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8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품화되었지만 인기는 없었죠. 그러다 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정수기를 보급했는데 이를 주도한 게 바로 교육사업을 하던 웅진에서 89년에 설립한 코웨이입니다. 이후 93년 청호나이스 등의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정수기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세를 맞게 되었고요. 특히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같은 식수안전과 관련된 사회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정수기 시장은 급성장을 이뤄냈죠. 정수기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장 진입이 엄청 쉽다는 겁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수기를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핵심은 필터인데 이게 OEM으로도 만들고 조달도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정수기 시장에 진출해 있죠. 실제로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에 국내 정수기 제조 및 수입 판매 업체가 190개 업체였고 2018년에도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늘어나서 240개 업체일 정도입니다. 이처럼 시장 진입이 쉬워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은 저가와 고가로 시장이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회사들의 상품이 존재한다면 소비자들은 보통 싼 것을 사거나 브랜드 파워가 높은 상품을 사니까요. 그리고 정수기의 품질은 필터에 의해 좌우되는데 브랜드마다 이 필터의 차이가 아주 두드러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시장 점유율과 지배력은 제품력보다 제품 이외의 요소가 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와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영업력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코웨이가 국내 정수기 시장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웨이가 국내 정수기 시장을 개척한 개척자기도 했지만은 당시 코웨이의 모기업이었던 웅진이 학습지 사업 등으로 가정 침투력이 높았고 주부들과의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이죠. 정수기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에서 고객 침투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영업력이 뒷받침되니까 그 어떤 기업보다도 유리한 곳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나마 청호나이스에서 당시로선 획기적이었던 얼음 정수기를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해서 코웨이가 독주하던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었죠. 정수기 시장은 한국인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과 함께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덕분에 정수기는 필수 가전제품으로 등극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시장이 비교적 늦게 형성되었으면서 2000년대 들어 정수기 보급률은 50%를 달성하고 연간 100만 대 이상 팔리는 1조 원대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정수기 시장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은 바로 판매 방식의 변화였죠.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 정수기 판매가 둔화되자 주요 업체들이 렌탈 방식으로 전환한 게 제대로 통했습니다. 정수기는 의외로 관리를 잘해야 하는 기기입니다. 일단 필터가 소모품이라 시간이 지나면 정수 능력이 하락하니까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죠. 그리고 정수 과정에서 수돗물의 염소 성분이 제거되니까 정수된 물은 오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관리를 조금만 안 해줘도 너무 깨끗해서 균이 변식하기 쉬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들은 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을 체감했고 제조사들은 렌탈 서비스를 통해 월 사용료를 받고 정수기 관리까지 해주면서 니즈를 충족시켜준 거죠. 그리고 제조사는 렌탈료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익과 현금 흐름을 확보했어요. 아주 일찍부터 잘 자리 잡은 효과적인 구독 경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렌탈 서비스로의 전환 덕에 정수기 시장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여 2015년엔 2조 원 규모를 넘어섰고 판매 대수도 연간 200만 대를 돌파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 정수기 시장은 약 3조 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와 함께 정수기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1인 가구의 증가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정수기는 보통 2인 이상 가구에서 구비하는데 날이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2인 이상 가구에는 보급이 거의 완료돼서 정수기의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수기 기업들은 여전히 낙관했습니다. 1인 가구의 정수기 보급률이 낮은 것은 오히려 시장의 성장 여력이 아직 남은 것이라 판단한 거죠. 그래서 1인 가구형 정수기로 그 시장을 노리면 된다고
것이라고 생각했었고요. 그 결과는 아시겠지만 그리 좋지 못합니다. 1인 가구 입장에선 정수기 구매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차라리 렌탈 비용으로 생수를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거든요. 생수는 관리도 필요 없고 그냥 마시고 버리면 되니까요. 이러다 보니 정수기 시장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불리한 상황에 처했던 거죠. 이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남는 돈으로 가구와 가전을 바꾸면서 가전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는데 정수기 시장은 수혜를 거의 못 봤어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정수기도 관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이커머스를 통한 배송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냥 생수를 사 먹기 시작한 거죠. 이 때문에 국내 정수기 시장의 성장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었고, 이를 벗어나려면 해외 진출이나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정수기의 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언급한 넷마블이 왜 코웨이를 인수했느냐,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볼 차례죠. 정수기 시장은 아무리 성장이 둔화되어 있어도 렌탈 서비스라서 수익 변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말은 그 무엇보다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게임 시장은 그 특성상 수익 변동성이 높은 편인데요. 코웨이와 정수기의 존재로 인해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22년 넷마블은 2조 6,734억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1,044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코웨이가 6,774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확실하게 제 몫을 한 거죠. 정수기 시장은 단순히 정수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렌탈이라는 구독 서비스로 운영되고 가정 침투력이 높은 영업의 특성상 다양한 가정용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로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정수기 제조업체들 중 상당수가 공기청정기, 비데, 매트리스, 안마의자 등 다른 가전제품도 취급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죠. 넷마블 또한 구독경제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코웨이 인수를 한 것이기도 하고요. 정수기 시장은 이처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에 대한 불안을 바탕으로 급성장을 하며 현재 필수 가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1천만의 시대와 맞물려서 국내에서의 성장은 확실히 둔화되고 있죠. 그렇게 이 기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형 정수기 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노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정수기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